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민주당에서라기보다는 국민의힘 쪽에서 걱정을 좀 키우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. 왜냐하면 주경태 의원의 경우에는 45명의 인적 청산 얘기를 하면서 라디오 인터뷰에서요. 동시에 특검 수사 대상자는 스스로 당을 나가길 바란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해서 45명이 특검 수사 대상자인 것처럼 또 언론에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전부 다 수사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죠. 그렇습니다. 이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히 찐윤 세력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여전히 당내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잖아요. 예. 이 사람들 등에 올라타지 않으면 원내대표도 되지 않고 또 앞으로 당대표도 되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. 그건 사실이에요.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다시 재구속되고 나니까 이미 그 전부터였지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긴밀한 관계에 있던 그런 선수들은 아예 핸드폰까지도 지금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? 예. 그럴 정도로 이제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자신을 위험이 다가오면은 그거는 대비하는데 이 국민의힘이라는 이 보수의 본산 이 집권 세력이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그런 자정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친구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거는 자신들이 스크럼을 짜고 우리는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우리 조경태 의원 같은 사람들은 너들은 특히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서 스크럼을 짰던 사람들이니까 너들도 앞으로 특검에 의해서 수사 대상도 될 수 있고 너들은 자발적으로 앞으로 당의 전면에 나서지 마라 이 이야기예요. 예. 그러니까 그거는 당의 자정 노력에 당신네들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좀 이선 후퇴를 하고 앞으로 전면에 나서지 마라. 그 메시지 이상이라도 아닙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정치 보복인가 아닌가에 대한 토론은 이 정도로 할게요. 일단 내란 특별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, 그 아까 32조 있잖아요.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그에 대한 반박이 있었습니다. 45명이 다 수사 대상은 아닐 것이다. 기우일 것이다라고 저 한 민주당에서 가지만 좀 물어보고 싶어요. 이 자리를 통해서. 예. 우리 전용기 의원님, 이 내란 특별법 실질적으로 지금 민주당은 이제 절대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이 특별법을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. 왜 만들 겁니까, 진짜? 그 부분은 아마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급의 문제라든지 예. 그리고 저희가 우려하는 것처럼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되 우리가 충분히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45명 그 기우라고 했고요.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그런 분위기를 몰아가지 않고 있다라고. 아니요, 지금 이런 게 이제 이런 게 믿어주시죠? 그렇게 아니 얘기하면. 이게 지금 현재 정당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정당 운영을 민주적으로 하지 못하고 또 정당이 또 해산될 사유를 만든다 그러면은 헌재에서 이걸 갖다가 예.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할 수 있게끔 헌법이 그렇게 정의되어 있거든요. 그런데 이런 내란 특별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당 해산의 요건을 정당 국고 보조금이 중단돼 버리면은 사실상 정당 활동 거의 안 돼요. 그러면 거의 해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당한 정치적 보복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게 헌재에서 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이하고 헌법 충돌이 일어나요. 예. 이 부분은. 근데 그 이전에 이런 행위를 하면 이거는 명백한 정치 보복적 정략적 접근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사상 초유의 이건 해서는 안 일들이 돼요. 사상 초유의 12.3 내가 계엄 이런 것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실제로 대한민국 시스템과 민주주의가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지는 않지 않습니까? 그래서 걱정 예. 너무 안 하셔도 된다. 저도 좀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또 이제 이거 시청자들께서 어포용이죠. 아니 저는 모르겠어요. 제가 지금 뭐 이 법안 동의하는 뭐 발의권도 없으니까. 근데 그 우리 시청자들께서 오해하실까 봐서 한 10,000개가 넘는 법안들이 이렇게 보통 나오잖아요. 근데 그중에 사실 여야가 논의하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
최종적으로 가는데 많은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처음 들었는데 그 해당 범죄와 관련된 사람이 소속된 정당, 사건, 그 범죄를 일으킨 당시에 소속된 정당이 네. 국고보조금을 중단한다는데 소급도 한다? 그것도 있는 모양이죠. 네. 근데 그거는 아마 그렇게 안 될 거예요. 왜냐하면 이거는 그 이전에 그 사람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. 다만 그 소속됐던 그 정당이 앞으로는 못 받는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언제 것까지 소급을 해? 10년? 그러면 그게 뭐 몇백억이 아니라 몇천억이 될 텐데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, 그러니까 이 법안과 관련된 헌재 의견도 들을 것 같고 법원 쪽의 의견도 들을 거고 선관위 의견도 들을 거고 관련 의견들을 쭉 취합하고 듣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부분만 남을 겁니다. 이제 그렇게 될 거니까 국민들께서 일부에서 걱정하는 그런 우려,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 걱정하는 우려 등보다는 훨씬 합리적으로, 저는 입법이 되더라도 아주 합리적인 방식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뭐 우리 박영규 의원님이나 전용기 의원님 인품이나 성품으로는 이런 뭐 민주당에서 막 그렇게 정략적으로 하더라도 말게 되는 이유를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. 이 부분은 이 법을 들고 국민의힘이 대응하는 순간 민주당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. 쉽게 말하면. 근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제가 후배들한테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지금 민주당에게 많이 딸려요. 이거 대응하면 안 되는, 이거 키워주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. 그래서 사실상 나는 오늘 이 내용에서, 이 토론에서 발언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랬어.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아요. 아,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건 이제 우리 다 시청자들이 알아야 되니까. 예. 바로 이런 내용이 지금 민주당이 참 잘하는 거예요. 이런 선수들이거든. 이거는 위원정당 해산 심판 절차로 가기 이전에 이미 이 하나로 가지고 분위기가 완전히 싹 터버려요.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계속 이게 말립니다. 여기에 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위원정당 해산 청구도 홍준표 전 시장이 많이 띄웠고요. 네. 이 해당 법안도 국민의힘에서 더 난리쳐가지고 더 이슈가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